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요즘 정말 난리죠. 그런데요, 이 약이 미치는 영향이 단순히 살 빼는 약, 그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글로벌 산업 전체를 흔들고 있거든요. 자,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이 거대한 나비 효과, 그리고 이 파도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탄 숨겨진 승자들은 과연 누구일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아주 흥미롭습니다. 제목이 10억 달러짜리 부작용이에요. 아니, 비만 치료제가 어떻게, 그것도 항공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 놀라운 연결고리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비만 치료제 하나가 항공사에 수억 달러를 아껴줄 수 있을까요? 어때요? 딱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싶죠?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근데요, 바로 이 황당하게 들리는 질문 안에 오늘 우리가 풀어갈 거대한 나비 효과의 첫 번째 실마리가 딱 숨어 있습니다. 원리는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승객 한 명 한 명의 몸무게가 줄면 당연히 비행기 전체 무게도 가벼워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연료를 덜 쓰게 됩니다. 이게 항공산업에서는요, 이 작은 무게 변화 하나가 정말 어마어마한 돈 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요? 제프리스 증권 보고서를 한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유나이티드 항공사 승객들의 평균 몸무게가 딱 10%만 줄어든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회사 1년에 아낄 수 있는 연료비가 무려 5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8천억 원에 가까운 돈이에요. 와,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재미없죠. 진짜 흥미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비용 절감이 사실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고요. 또 이 효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시장은 벌써부터 와, 돈 벌겠다 하는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는데 정작 회사 장부에,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실제 숫자로 이익이 찍히는 건 2027년이나 그 이후가 될 거라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시간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 기대와 현실 사이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세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 항공사들은 보통 몇 달, 길게는 2년치 연료를 미리 사두거든요. 이걸 유류 해징이라고 하죠. 둘째, 아직 약을 먹는 사람이 전체 승객 평균을 눈에 띄게 바꿀 만큼 많진 않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국제 유가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유가가 확 뛰어버리면 승객 몸무게 줄어서 아낀 돈은 그냥 묻혀버리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항공사 입장에서 승객들 몸무게가 줄어서 1톤의 여유가 생겼어요. 그럼 그 공간을 그냥 비워둘까요? 절대 아니죠. 그 빈 공간에 돈이 되는 화물, 즉 카고를 더 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매출 증대의 기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똑똑한 투자자들, 소위 스마트머니는요, 항공사 연료비가 얼마나 줄었나 이런 거 안 봅니다. 뭘 볼까요? 바로 화물 탑재율을 보는 거죠. 승객 무게가 줄어서 생긴 그 여유 공간에 화물을 얼마나 더 꽉꽉 채워서 매출을 늘리는지, 바로 거기가 진짜 돈이 보이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자, 항공산업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거대한 물결이 바꾸고 있는 또 다른 산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입에 들어가는 것, 식품 산업입니다. 과자는 죽었다? 아니, 건강식이 뜬다. 와, 문구가 아주 강력하죠? 이게 바로 GLP-1이 가져온 식습관의 변화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밥을 덜 먹는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뭘 먹을지, 그 기준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인 거죠. 여기 네슬레 같은 식품 대기업의 움직임을 보세요. 이 회사들은 그냥 어떡하지? 과자 안 팔리네? 하고 걱정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서 GLP-1 친화적이라는 새로운 제품 라인을 만들고 있잖아요. 고단백, 고식이섬유 이런 식으로요. 이건 위기를 막는 수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아주 똑똑한 공격 전략인 겁니다. 자, 보세요. 항공산업도 식품산업도 다들 들썩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이럴 때 우리가 꼭 떠올려야 할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죠.
바로 골드러시입니다. 네, 맞습니다. 곡괭이와 청바지 전력. 골드러시 때 진짜 돈 번 사람들은 금을 캐던 광부들이 아니었잖아요. 그 광부들한테 곡괭이랑 삽, 그리고 튼튼한 청바지를 팔던 사람들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약이 대박날지 맞추는 위험한 게임을 하기보다 이 시장 전체가 커지면 무조건 돈을 버는 없어서는 안 될 도구를 파는 회사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약은 있는데 약병이 없다. 이 한 문장이 지금 GLP-1 시장이 처한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요약해 줍니다. 그러니까 약을 만들 기술도 있고 재료도 있는데 정작 그걸 담아서 환자한테 줄 병이나 주사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 모래시계의 그림을 보세요. 위에서 약에 대한 수요가 아무리 쏟아져 들어와도 이 좁은 허리 부분, 그러니까 약병, 고무마개, 주사펜 같은 핵심 부품들이 없으면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수요가 바로 이 지점에 꽉 막혀서 물리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가장 좁고 중요한 병목 지점을 꽉 쥐고서 GLP-1 시장 전체로부터 마치 통행세처럼 돈을 걷어가는 회사는 과연 어딜까요? 바로 이 회사입니다. 이 병목 지점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사실상 시장 전체를 상대로 장사하는 회사. 웨스트 파마슈티컬 서비시스. 주식 티커로는 WST. 네, 이 회사가 바로 오늘 저희 분석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 도넛 차트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전 세계 주사제 포장 부품 시장에서 WST의 점유율이 얼마라고요? 무려 70%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시장 1위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상 독점입니다. 일라엘 릴리든 노보노디스크든 그 어떤 거대 제약사라도 이 GLP-1 주사제를 만들려면 결국 WST의 부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다른 회사 부품을 쓰면 되지 않냐고요? 그게 왜 불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운항 중인 747 여객기의 엔진을 공중에서 바꾸려는 것과 같다. 어떤가요? 바로 이 락인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WST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한번 WST 부품을 써서 식약처 승인을 받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저 작은 고무마개 하나 바꾸려고 해도 신약 허가를 거의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제약사가 그런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고객이 되면 그 약 특허 끝날 때까지는 거의 영원한 고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독점적인 지위는 당연히 돈으로 나타나겠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다른 복잡한 숫자 다 빼고 여기 매출 총 이익률만 한번 보시죠. WST가 36.6%로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높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말해 물건 하나 팔 때 남는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가격을 정할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독점 기업이 가진 무서운 힘, 가격 결정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분석의 결론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어떤 약이 최종 승자가 될지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보다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조건 돈을 버는 이 공급망의 핵심, 바로 그 통행세 징수원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약이 비만뿐만 아니라 알코올이나 니코틴 같은 중독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갈 다음 산업은 또 어디가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변화의 가장 첫 장을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